자동차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가격표 분석 시작합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엔진은 180마력의 1.6 터보입니다. 스포티지 정도 크기의 차량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파워트레인이죠.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로 요즘 유행하는 8단 자동 변속기에 비하면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행해보면 고속주행 시 딱히 단점이다 싶지는 않더라고요. 모터의 파워도 44.2kW로 꽤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저속에서뿐만 아니라 고속에서도 EV 모드로 주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3,213만원이고요. 프레스티지의 옵션들을 보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앞차 출발 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운전자 주의 경고, 차로 유지 보조 등 지능형 안전기술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후방 주차 센서를 적용하고 있어 뒷범퍼 부서질 일 없어집니다. 휠은 17인치인데 하이브리드의 기본 휠 치고 모양이 괜찮습니다. 휠 때문에 스타일 옵션 따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헤드램프는 반사식의 LED 헤드램프인데 야간 운전 시 충분히 밝은 광량 보여주고요. 앞유리에는 이중접합 차압유리가 있어서 고속주행 시 발생하는 풍절음을 상당 부분 많이 막아줍니다. 계기판은 디지털 숫자가 나오는 슈퍼비전 클러스터인데 가운데에는 4.2인치 액정이 있어 차량의 정보 손쉽게 파악 가능하고요. 스티어링에는 가죽이 둘러지면서 열선 기능이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철 주행 시 얼음같이 차가운 스티어링 잡을 일이 없어집니다. 운전석 시트는 전동 시트가 적용되며 1열 시트는 통풍 기능과 열선 기능 둘 다 지원합니다. 이런 걸 다 기본으로 넣어주니까 잘 되었죠. 2열 시트는 6대4 폴딩을 지원하여 이케아에서 가구 샀을 때 따로 용달 부를 필요 없습니다. 이제 스포티지가 용달이 된 거죠. 스마트 키는 원격 시동을 지원하여 겨울철 미리 시동 걸 수 있고요. 하이패스는 천장에 달려 있어 따로 싸제 작업할 필요 없습니다. 변속기는 전자식의 다이얼 변속기입니다. 이거 제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 5년간 써오고 있는데 이게 일반 기어봉 변속기보다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다이얼 변속기가 불편하다는 건 그냥 스마트폰 어렵다는 아저씨들이나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오토홀드 지원하고 신호 정차 시에 브레이크 밟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에어컨도 풀 오토 에어컨인데 좌우 따로 온도 조절할 수 있어 여자친구랑 덥네 춥네 하며 싸울 필요 없습니다. 2열을 위한 에어벤트도 달려있어 뒷좌석도 시원하게 있을 수 있고요. 8인치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오는데 이거 하나 들어오면서 되는 기능이 많습니다. 일단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니 따로 내비 넣을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티맵이나 카카오 냅이 사용하면 되고요. 후방 카메라도 같이 들어오니 따로 후방 카메라 장착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프레스티지에서 추가 가능한 옵션들을 살펴볼까요? 드라이브와이즈는 99만원에 팔고 있는데요. 여기엔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교차로까지 대응하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어지간하면 넣는 걸 추천드려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사각지대 경고장치만으로도 충분한 값어치를 하는 옵션입니다. 스타일은 109만원인데요. 18인치 휠과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LED 방향 지시 등 외장에 하이그로시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저는 이거는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기본 외장이나 이거 넣은 차나 스포티지 동호회 사람들 아니면 구별 못합니다. 12.3인치 내비게이션은 94만원입니다. 여기엔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인포테인먼트 공조 전환 조작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EV6에서 보던 그 공조 컨트롤러죠. 하이테크는 89만원인데요. 여기엔 12.3인치 LCD 계기판과 커브드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넣으려면 12.3인치 내비게이션 먼저 넣어야 합니다. 아니면 넣을 수가 없죠. 모니터링 팩은 109만원인데요. 여기엔 전방 주차 센서와 서라운드 뷰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여러가지 기능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도 12.3인치 내비를 넣어야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59만원짜리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에는 8개 스피커의 크렐 오디오와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이 적용됩니다. 혹시 이것도냐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12.3인치 내비를 넣어야만 추가 가능합니다. 전자식 사륜 구동은 223만원이며 파노라마 썬루프는 114만원인데 여기엔 LED 실내 등도 같이 들어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단 개방감에서 만족도가 높고요.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도 이 가격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손해가 아닙니다.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가격은 3,381만원이고요.
노블레스 등급은 프레스티지에 비해 168만원 더 비싼데요. 대신 프레스티지에서 돈 주고도 넣을 수 없는 옵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전방 주차 센서가 있는데요. 물론 이건 프레스티지에서 109만원짜리 모니터링 팩을 넣으면 들어오긴 하지만 그 외에 시트 컬러를 블랙뿐만 아니라 네이비 그레이 컬러와 브라운으로 고를 수 있는 거는 노블레스부터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네이비 그레이 컬러가 근본인 것 같아요. 운전석만 되어서 샘났던 전동 시트는 동승석에도 같이 적용되고요.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가 적용되어 운전석에서 손쉽게 조수석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가 적용되며 트렁크는 전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적용되며 휠은 18인치로 바뀌는데 기아가 요즘 휠 맛집이 맞긴 하네요. 게다가 휠 크기가 18인치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공인 연비는 17인치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외장의 여러 부분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뀌어 차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 되죠. 노블레스에서 선택 가능한 추가 옵션 보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는 그대로 99만원이며 스타일 옵션은 블랙 하이그로시와 18인치 휠이 기본화되면서 59만원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12.3인치 내비게이션 그대로 94만원이고요. 하이테크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기본화되면서 74만원으로 가격이 좀 내려갔습니다. 모니터링 팩 여전히 99만원이고요. 크렐 오디오 59만원입니다. 이거 3개 아직도 12.3인치 내비를 넣어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사륜구동 223만원, 파노라마 썬루프 114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된 옵션이 프리미엄 등급인데요. 가격은 79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도어 센터 트림 가죽 감싸기와 메탈 페달이 장착되고요. 시트에는 퀼팅 가죽의 스웨이드 덧대기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1열 시트백 미니 포켓과 옷걸이형 헤드레스트까지 있죠. 이게 옵션 구성에 비해 구매 의욕이 살짝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거 넣으려면 스타일 옵션 먼저 넣어야 됩니다.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가격은 3,707만원인데요. 노블레스에 비해 326만원이나 더 비쌉니다. 대신 시그니처의 옵션 구성을 보면 노블레스에서 드라이브 와이즈, 12.3인치 내비, 하이테크, 그리고 프리미엄의 일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상 시그니처는 노블레스 조합에 비해 15만원만 더 비싼 셈이죠. 그런데 이 15만원 차이에는 앰비언트 무드램프, 우드 그레인 가니쉬, 천연 가죽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동승석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 노블레스에서 어설프게 옵션 넣느니 그냥 시그니처 오는 게 나은 상황인 거예요. 시그니처의 옵션 구성을 보면 교차로까지 대응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주행 관련 기술들이 대폭 업그레이드 되고요. 12.3인치 LCD 계기판과 파노라마 썬루프를 넣어야만 넣어줬던 LED 실내 등도 그냥 들어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로 실내 분위기 살려주고 리얼 우드는 아니지만 진짜 우드스러운 우드 그레인 가니쉬도 추가됩니다. 크래시 패드에는 바느질이 적용되며 페달도 보기에도 좋고 밟는 맛도 있는 메탈 페달로 변경됩니다. 시트는 천연 가죽이 적용되고요. 뒷좌석 등받이에 미니 포켓이 달리는데 지퍼로 열고 닫을 수 있어서 물티슈 같은 거 넣어두면 뒷좌석에 있는 와이프가 아이들 챙길 때 좋더라고요. 헤드레스트는 옷걸이형으로 바뀌는데 옷 걸기도 좋지만 타고 내릴 때 잡고 몸 일으키는데도 편합니다. NFC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차키처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키가 적용되며 운전석엔 메모리 시트 기능이 적용되어 부부끼리 번갈아 가며 운전할 때 버튼 한 번으로 시트 포지션 변경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이지 액세스 기능이 적용되어 차에서 타고 내릴 때 시트가 움직이며 탑승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주죠. 운전석만 되었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이제 조수석과 2열까지 지원하고요. 가운데 액정도 내비게이션이 내장되어 있는 12.3인치 LCD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내비 메뉴 같은 것들이 에어컨 조작부와 통합됩니다. 평소에는 에어컨으로 쓰다가 필요할 때는 인포테인먼트 조작부로 변경할 수 있기에 사용하기에는 살짝 불편할지언정 깔끔한 실내 인터페이스를 보여줍니다. 시그니처라고 해서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스타일 옵션 59만원, 모니터링 팩 99만원,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59만원 추가할 수 있고요. 전자식 사륜구동 223만원, 파노라마 썬루프 114만원입니다. 프리미엄 옵션은 안에 있던 옵션 대부분이 시그니처의 기본 옵션화 되면서 퀼팅 가죽과 스웨이드 시트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걸 넣으려면 스타일 옵션을 먼저 넣어야 돼요. 아니 근데 LED 헤드램프랑 가죽 시트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걸 묶어놨을까요? 가끔 보면 기아차의 옵션 구성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로써 등급별 옵션 구성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